안녕하세요, 업체나입니다. 이번 달 말부터 어떤 상품에 걸려있던 DSR 족쇄가 풀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변경되고 대출 금액은 얼마만큼 늘어나는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상품이 어떤 거냐면 바로 오피스텔입니다. 자, 아파트와 역차별이다라고 그러고 DSR 족쇄가 이달 풀린다라고 하는데, 지금 실제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이 오피스텔이랑 주택이랑 DSR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선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내가 주택담보대출을 30년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내가 매달 내는 이자가 있겠죠. 그래서 그 이자를 기준으로 DSR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데 현재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비주택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비주택 같은 경우는 매달 내는 실제 상환액이 아니라 그냥 대출 총액에 나누기 8로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대출 총액이 엄청나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거는 조금 뒤에 얼마나 줄어드는지 한번 보여드릴 텐데, 안에 내용을 조금 보면 주거용이랑 업무용 등 오피스텔 담보대출 DSR 산정 시 주택담보대출 방식을 준용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즉 현재는 8년으로 나눠서 계산을 한다면 아까 보신 것처럼 주택담보대출이랑 똑같이 월 상한액으로 계산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DSR을 계산할 때 오피스텔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원금 상환 기간이 8년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내가 30년을 대출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그냥 8년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 실수요자들은 DSR 40% 규제에 막혀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대출을 받더라도 주담대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받는다라고 하는데, 자, 실제 이거의 원문을 보시면 4월 7일에 금융위원회에서 발표된 자료인데,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DSR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방식은 주택담보대출이랑 똑같이 하고 실제 이게 시행되는 시기는 4월 24일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대상은 오피스텔 담보대출 전체, 주거용이나 업무용이나 전부 다 포함된다고 합니다. 즉 어쨌든 오피스텔도 비주택이 아니라 주택처럼 DSR 적용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분할 상환 비중이 31%로 높고 평균 약정 기간도 18년으로 길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해준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실제로 이렇게 바뀜에 따라서 내가 얼마만큼 금액이 변동되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야 이게 실제로 체감이 되기 때문에 이걸 계산한 거를 한번 보여드리면, 기본적으로 DSR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DSR은 본인 연봉 대비해서 대출 금액이 나뉘는 방식입니다. 즉 한마디로 내가 연봉이 높으면 높을수록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1년 중에 내야 되는 이자가 내 연봉의 40%까지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연봉 5천이신 분이 원래 주담대 30년짜리로 3.5% 원리금 균등으로 받는다라고 했을 때 실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냐면 3.7억입니다. 즉 한마디로 5억짜리 집을 산다라고 했을 때 LTV 70% 적용받는다라고 했을 때 3.5억까지 대출을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지금 현행으로 적용되고 있는 오피스텔로 계산을 하게 되면 얼마를 받냐면 1억 4천만 원까지 밖에 받지를 못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나머지 2억 3천은 내 돈으로 메꿔야 되는 거죠. 지금 보신 것처럼 금액만 보셔도 차액이 엄청나게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오피스텔 분양권 당첨된 사람들이나 아니면 매수하시는 분들의 반발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왜냐면 여기 차액만 보셔도 연봉별로 차액이 엄청나죠. 자, 연봉이 커지면 커질수록 차액이 더 커지는데 연봉이 1억 정도 됐을 때는 차액이 4억 6천만 원까지 납니다. 주담대는 7억 4천까지 받을 수 있는 반면 오피스텔은 2억 8천만 원까지 밖에 못 받는 거죠. 그래서 금융위원회에도 이런 반발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여기 적용되는 이 역차별을 여기 주담대처럼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변경이 되면 혜택을 받는 분들은 당연히 오피스텔 분양권을 현재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오피스텔을 매수하려는 분들, 즉 시세차익형 투자로는 아파텔이 되겠죠. 그래서 아파텔 투자하려는 분들한테는 좋은 소식인 거죠. 그럼 여기서 이왕 DSR을 본 김에 여기 신용대출에 따른 내 주담대는 얼마나 변하는지도 한번 보면, 자, 여러분들 이제 대충 감을 잡으셨겠지만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대출 총액을 5년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신용대출이 있다면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줄어드는지도 한번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연봉 5천이신 분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가 3.7억이다 라고 했을 때, 자, 오른쪽 표에 보시면 신용대출에 따른 내가 받을 수 있는 주담대 한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연봉 5천이신 분이 신용대출 4천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실제 받을 수 있는 주담대 금액은 1억 9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죠. 즉 여기 두 개를 더하면 2억 3천이기 때문에 내가 주담대만 받았을 때랑 대비해서 금액 차이가 1억 이상 납니다. 그리고 신용대출이 9천만 원이 되는 순간 주택담보대출은 못 받는 거죠. 이런 계산식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택담보대출을 현명하게 받는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전에 여기 신용대출을 전부 다 갚는 겁니다. 여기 신용대출을 전부 다 갚고 그 다음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게 여러분들이 최대 한도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점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주택담보대출처럼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변하면서 오피스텔의 거래량이 늘어날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지금 분양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 다음 추후에 매수하실 분들한테는 이득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출 규제도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데 앞으로 바뀌는 것들은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